장 10초 전. 그래요. 어휴, 장 막판에 많이들 들어오시네. 갑니다. 편하게 갑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종목들 좀 잘 보시고요. 이쪽에 종목들 잘 보시고요. 이쪽도 종목 잘 보시고 거래량을 우선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해인이 조금 깔짝깔짝 드러내 해인입니다. 해인. 거래량을 좀 보시죠. 거래량. 자, 일단 30개 놓을게요. 거래량 신원종합개발, 해인, 이렇게 되네요. 신원종합개발, 해인, 거래량 보세요. 수산중공업도 어저께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수산중공업 오늘 파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리고 해인,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건 빼도록 하고요. 이거는 수산은 오늘 파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어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해인도 어제 상한가 때렸는데, 자, 수산, 그리고, 거래량 많은 거 해인, 그 다음 거래량 많은 거 대창솔루션, 고맙습니다. 요렇게 종목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야죠. 무료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렇게 이제 올려놓고 숨겨놔야 돼. 얘도 숨겨놔야지. 25로 갈게요. 자,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해인,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은 갖다 붙였고요. 해인, 수산중공업. 우리가 지금 아침에 하는 종목이에요. 알겠죠? 아침에 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남북경합주는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 전에 이제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남북경합주는요, 우리는 3월 초에 다 시작을 해서 벌써 다 끝냈어요. 3월 초에 시작해서 벌써 다 끝냈어요. 그리고 수산중공업은 매도입니다, 오늘. 수산중공업은 매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짠, 오케이. 수산중공업은 오늘 매도 취하는 거니까 괜히 따라붙어서, 괜히 혼나지 마시고요. 대창, 그리고 수산중공업은 매도고요. 해인하고 대창이 되겠죠, 그죠? 해인, 대창. 이겁니다. 대창은 일단 좀 다시 걸어놨고요. 풀리면 또 보자고요. 오늘 무료 방송이니까 우리 식대로 갑니다. 수산은 매도거든요. 대창은 시작을 했어요. 대창은 시작해서 5.7에 2%까지 내려갔다가 16으로 갖다 붙여서 정적 변동성을 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거래소가 변동성 완화 장치를 강화한 거죠. 상한가 한가가 이제 30%가 됐잖아요. 15% 제한폭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체결가 기준으로 주가가 3% 이상 등락 시 2분간 거래 정지, 이거를 우리가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상한가 한가 제한폭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완화 장치를 추가한 거죠. 전일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 가장 많은 주문이 몰린 호가보다 어떻게 주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매매가 어떻게 2분간 거래 정지되죠? 근데 이제 이게 단일가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하루 한 차례였던 서킷 브레이커 거래 일시정지죠. 이게 3단계에 걸쳐 발동되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8, 1, 5, 20, 그러니까 8%, 15%, 20% 하락할 때마다 20분간 전체 시장이 멈춥니다. 근데 3단계가 20%거든요. 이게 발동되면 시간 관계없이 아예 끝 거래 종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창 솔루션을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의 향연, 상한가는 어떻게 가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십시오. 땡큐. 지금 대창 솔루션 하고 있고요. 라이온 컴텍이 들어왔는데 빠르다. 이거는 됐고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 컴텍 됐고요. 자, 대창 솔루션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인 수산중공업은 다 팔으셨죠, 그죠? 팔았으면 또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생각. 일단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대창 솔루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1000만원 해서 일단 몇백씩은 번 거죠. 1000만원 들어가서 한 200원 번 거요. 오늘 일단 끝. (13,000 나왔어요. 매도래. 아까 얘기했던 CDS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을 그만큼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잇따라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요. 한 달 만에 최저로 떨어진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에요. 47.77bp입니다. 어쨌든 27일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대창 솔루션 축하. 남북 정상회담 3,000원 눈여겨보시고 저거 끄집어 내려야 된다. 자,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이거는 또 더 CDS 프리미엄은 더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금강철강 거래량 들고 오네요. 자, 금강철강 한번 번호 한번 미겨요. 금강철강 번호 한번 미겨봐요. 금강철강 번호 한번 미겨봐요. 들고 가는 건 아니더라도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그 결정만. 그렇죠? 오늘 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금강철강. 좋다. 금강철강 오늘 7번. 자, 금강철강은 7번. 제가 제시해드릴게요. 7번. 금강철강 7번. 다시 한번 금강철강 7번. 그리고 수산중공업은 우리 매도거든요. 무료회원님들 이거 따라하면 뒤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오늘 한 건 대창 솔루션이 되겠고요. 대창 솔루션이 오늘 어떻게 진행됐냐면 2%, 2.2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4.90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수산중공업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때리는 거라고.
그리고 회의는 가만히 두시고요. 회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의료회원님들이 하는 그런, 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강철강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여기 그 제 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단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정도만 그냥 제시하고 리딩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잘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전에 무료 방송할 때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4월 13일인데, 4월 13일이 언제냐면, 4월 13일인가? 이때쯤. 예? 이때쯤 이 종목을 추천했거든요. 예, 추천해서 이거 수익 나면, 들어오세요. 그랬거든요. 이거 매수해서 수익 나면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수익만 났지 들어오진 않더라고. 아, 참 나쁘다, 사람들, 그지? 근데 이제 누가 줬는지 아나? 모른다는 거죠. 무료 방송을 돌아다녀도요, 옆에다가 일지를 하나 놓고 좀 메모라도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맥스로텍. 자, 맥스로텍 한번 점검할까요? 자, 번호 한번 매깁니다. 맥스로텍. 예, 맥스로텍. 예. 하나, 둘, 셋. 됐다, 그죠? 종목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죠? 예, 어쨌든 들어오는 종목들만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YTN은 이제 차트가 이제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겠죠, 그죠? 자, 일단은 대창 솔루션, 금강철강은 오늘 놀아도 될 것 같고, 그죠? 회의는 지금 열심히 모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수산중공업은 축하드립니다. 수산중공업은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창 솔루션 보고 있고요. 예, 금강철강, 해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인이 이제 슬슬 이제 또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죠? 해인이 또 시작, 해인이 또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동을 거네요. 해인 시동 겁니다. 부릉부릉. 해인의 7,400원에 7,350원 그 집어내리고 7,400원, 7,400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땡큐. 매수 잔량, 매도 잔량, 매수 잔량, 매도 잔량, 매도 잔량, 오케이, 땡큐. 95,000원. 대창 솔루션, 저 디지털 옵션은 다시 얘기하지만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건데, 그죠? 문자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셨더라고. 네. 서운하게 시기. 땡큐. 편하게 가요. 단타 자체도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저 남북경협주 지금 합니까? 여러분 무료 방송에 자주 오신 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남북경협주는 3월 5일 날부터 매수했습니다. 여기 유료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거짓말시키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이제 회담합니다. 그러고서 어제 각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예?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에서 어디로 넘어온다? 남북경협주로 넘어온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면서 떠듭니다. 그러자 개인 투자자들은 아싸라비요 그러고 미친 듯이 뛰어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남북경협주. 남북경협주. 응? 남북경협주. 보이십니까? 다 물리는 겁니다. 다 물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해인 축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은 해인을 보고 계십니다. 해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까지 해인까지 이렇게 집어 먹었으면은 시작이 6이니까 그죠? 16까지니까 일단은 1000만원 갖고 해서 일단 한 300 정도까지는 벌었다. 오늘 일단 300. 그러니까 13,000, 15,000, 13,000 저쯤에서 때리면 되겠다. 자, 그리고 대창솔루션은 이제 끝난 거 아니니까, 3, 4, 3,000원 밀어내리면은 좀 잘 보시고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해인을 보고 계십니다. 땡큐, 다 같이 박수. 그럼 이제 대창도 다시 2차로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대창도 박수. 대창도 박수. 자, 이렇게 되면 1000만원 갖고 이제 400 번 거예요, 오늘. 자, 지금 시각 9시 18분, 20분 다 돼가니까 이제 지금 손때. 자, 일단 모든 종목은 다 매도하고 이제 그만. 자, 오늘 일과 끝.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해인이나, 대창솔루션은 개인들이 들어올 거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이 전문가 아마 이 종목을 지금쯤 추천할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늘 2018년 1900이란다. 4월 24일 뒤지겠지. 이 시간 9시 19분을 시발로 해서. 자, 오늘 일당은 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강은 우리가 내일 챙겨보는 거니까 금강철강 따라하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자,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좀 하자. 그만해, 여러분. 더하다 걸리면 나한테 혼난다. 자, 내가 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유료 회원님들이 잔뜩 계십니다. 내가 여기서 한치 혀 잘못 걸리면 혀를 자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남북경협주,
김정은이가 중국 가기 전 얘기 한참 솔솔 피어오를 때 우리는 모았어요. 그래서 3월달 정확하게 3월 5일날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월 초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이틀 동안 엄청나게 들어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들어가기 싫더라도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우리는요, 여기 유료회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3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대동스트리입니다. 화성밸브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DK락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종목 자체가 대북 관련주인데 그나마 멀쩡한 거예요. 거지 같은 종목이 아니라 TI 이것도 정리하라고 그랬고 삼연철강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틀 동안 떠듭디다 방송에서 그것도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주식 관련 박사들이거든요. 정말 나쁜 녀석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모으는 거예요. 자, 우원개발, 광명전기 이거 우리 진작에 놨습니다. 유료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짓말을 시키면 그거는 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선도전기도 우리는 진작에 놨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사이 또 어제 그제 사이에 열심히 사람들은 사셨어요. 그래서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오늘 대창솔루션과 회의를 했고 건강철강은 지켜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무료 방송은 녹화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녹화를 해놨는데요. 이 녹화분들을 잘 보시면서 눈이 있거든 똑바로 쳐다보시고 호가주문창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한가를 갖다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성 소장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만해. 자제를 스스로 해가면서 그만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키우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가 바로 음풀양마라는 겁니다. 예, 음풀양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지수하고 아무 관련 없이 기업 분석과 아무 관련 없이 그저 아무 관련 없이 그저 가지요. 알겠습니까? 예, 그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갈 길만 가는 종목.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조차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 여러분, 단타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단타는 돈이 있고 돈 깨져서 할 거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수의 영역이에요. 단타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주식계의 대망난이 성수항입니다. 땡큐.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델리온 소속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 이쪽 대덕 연구단지의 응용 프로그래머 출신인 성명석 소장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 주식 참 쉽습니다. 1억 갖고 한 달에 1억 버는 방법을 직접 여러분들 두 눈깔로 보셨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채는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얼마 줄게. 그러고 네가 어음쪼가리처럼 중간에 네가 못 버티면은 그거를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드라고 그래요. 그걸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건 사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건 뭐 지방채, 뭐 여러 가지 채권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자산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미국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국채라는 것은 안전자산이요. 돈 깨질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주식은 돈을 깨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대창솔루션 깨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을 내던지고 이쪽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주식시장은 우하향으로 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이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주식은요, 돈하고 관계돼서 움직이는 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4년 만에 미국 국채금리 연 3%대 재진입.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증시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월에 구정 전부터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일주일 새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빠졌던 거 기억나요? 공포장세. 기억 안 나시나요? 이 구경 하나 시켜줄까? 이 텔루스 이거 우리 했는데 텔루스 이거 우리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안 되지. 자, 텔루스는 집어치고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2월 달에 200포인트가 와야죠. 자, 어제 월요일에서 어제 2.23포인트 0.09 내린 2474에 마감됐고요. 그 장초반부터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주문 쏟아지면서 오전 한때 2466까지 떨어졌어요.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지난 20일 금요일 이어서 이틀 연속 팔자 이어갔고, 이 거래일간 한 6천억 넘는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을 우리가 코스피라고 그래요.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2월 2일, 5일 한 9,200억 정도 패대기 쳤거든요. 이후에 6천억이면 큰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FED라고 그래요. FED. 예, 중앙은행을
미국의 중앙은행을 여러분 FE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주주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대주주는 한국 정부고 일본은행의 대주주는 일본 정부고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대주주는 중국 정부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대주주는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건데 대답하지 마요. 힘들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잡은 거예요. 자,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 내 급격한 물가 상승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횟수죠, 그죠? 당초 시장 예상이 3회인데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한 여파가 큰 거예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20일 금요일 뉴욕 채권시장 기준 0.0485%포인트 그렇게 올랐다 그 말이죠. 2.9616 봐봐. 2014년 1월 이후에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예측한 FED의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진 거죠. 시중금리가 오르면 기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증시에서는 통상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식을 하고 단타를 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좋은 거 없어? 좋은 거 없어? 이러고 다니면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원화 강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우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수출기업의 올해 이익 전망치, 개판 5분전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까지 줄어들면 전 세계 돈은 유동성이라는 건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쭉쭉 치고 나가 안 가? 안 가? 어? 코스피는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15%포인트 급등한 지난 2월 초 2560대에서 2360대까지 200포인트 급락한 뒤에 2달이 넘도록 지금 2500 자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제도 매도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형 떨어지는데 동생이 안 떨어지겠어, 그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델리에 온 지 이제 횟수로 10년입니다. 이제는 방금 눈으로 보셨듯이 그냥 돈이나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단 기존에 여기 계시는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요. 전체적인 보는 게 맞겠죠. 어떤 종목이 딱 코착이 되면은 기술적 분석에 매출액, 영업이익에, 부채비례, 유보율에, BPS까지 보고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쭉 파악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 지표에서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보신 다음에 주봉과 월봉과 일봉의 G7, K7, 풍력 캔들과 뭐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딱 눈으로 캐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3초요. 끝. 그러고 본인이 알아서 손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그렇게 외쳐대고 소리 지르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인데 이 시장은 사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사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개인들 개박살내는 9개 가진 새끼들이 1개 가진 자들을 빼앗는 아주 더럽고 추잡한 시장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땡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한 곡씩 띄워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기존에 계신 유료 회원님들을 편안하게 리딩하기 위해서 곡들을 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막 미쳐 날뛰거든요. 이게 돈이 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해드리느냐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 자식 방송하다 말고 음악이나 틀고 앉아 뭐 하는 게 인마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의 GM 노사가 결국에는 어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임단협 교섭에서 막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전날부터 진행된 물밑 협상 통해서 이견을 조율해온 이 노사가 마지막 쟁점 사항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보장 그리고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은 건데, 그래서 임단협 타결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단 해소됐습니다.
법정 관리가 청산 절차로 이어지면 한국 GM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협력사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 약 16만 명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그러면 16만 명이면 만으로 따지면은 30만 명이 넘잖아요. 애들 따지면. 애들은 안 나요? 애들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한국 GM의 회생을 위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후속 지원책에 따라야 됩니다. 그에 앞서 미국 GM 본사가 나름의 믿을 만한 그런 조치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GM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GM의 본사가 쌩까고 우리나라 국민 거의 100만 명을 그지로 몰다가는 트럼프 정부는 두고 공화당은 그래 안 해도 지금 북한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갑자기 미군 내쫓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손잡고 거기에 확 귀속돼 버리면은 미국은 어쩔게요. 그런 정치적인 요소도 좀 약간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혼자 괜시리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건 사실은 아니고 혼자 생각이다 그 말이요. 응? 자, 정부가 산업은행 통해서 5천억 원 지원하는 대신에 GM에 대해서도 기존 지분의 출자 전환 동시에 차등 감자를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방안이에요. 또 감자라고 하니까 또 감자가 뭔 말인지 알아야 또 얘기를 하지. 자, 더욱 중요한 건요. 앞으로도 한국 GM 노사가 회사 경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법정관리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에 서명해 놓고는 서로 땀맘을 먹는다면 회생은 요원한 거예요. 회사가 적자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익만 고집하던 노조의 과거 행태가 어쨌든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도 더욱 책임 있는 태도로 경영에 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책도 어떻게 깨짐독에 물 붓기로 끝날 뿐인 거예요. 왜?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GM 노조가 사장실 점거 농성 들이받아 배공교 산업부 장관께서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을 앞서서 지켜야 되는 정부로서 노사 양측이 그릇된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STS 조선 노사 협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협상 시한을 늦춰달라는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좋지 않은 선례도 남게 될 거고요. 원칙은 지켜질 때 비로소 가치가 빛나는 법이거든. 여러분, 우리 회원 중에 한 친구가 GM 부평공장에 근무하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서 뭐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명예퇴직하니까 돈을 갖고 나오겠죠. 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직장에서 많이 쫓겨 나옵니다. 나와서 뭐 합니까? 외식업 하죠? 어? 소규모 자영업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망하죠? 자영업종의 5년 내 폐업률이요. 여러분 80%예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회사에서 그만둬서 돈을 얼마 치고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영업 한다? 여러분들 시내 나가봐요. 거기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어요. 아니 사람들 유동인구는 몇 사람 안 다니는데 가게만 처발처발. 여러분 특히 편의점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네? 골목상권 죽이고 재래시장 죽인다고 대형마트는 놀게 하면서 왜 편의점은 그냥 뒀는 줄 알아요? 24시간인데다가 가격이 비싸니까
에이, 우리하고 상관없겠지. 이거 봐요.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요. 점점점 싸져요. 편의점도 이제는 서로 경쟁하면. 동네 슈퍼 다 죽인 거요. 속았지?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또? 아, 그것도 옆집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옆집 뭐 아줌마가 하는 거고. 그걸 자영업이라고 그래.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응? 옛날에 미래에셋증권 같잖아. 아니, 뭐 편의점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잠 안 자고 맨날 아니, 저, 가면 안 하지. 자, 그거 너무 많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자영업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히려 돈 있으면 매매 멈추고 제 방에 들어와서 좀 배워봐요. 그래서 살살 그냥 소일거리다 생각하고 조금씩 한번 시키는 대로 좀 해봐요. 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권하고 싶네요. 저번 주에는 제가 갑자기 목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했어요. TV 방송도 못했고. 네. 여러분들 순간의 판단이 예? 불행이자 가정의 불행이고 또 사회의 불행이고 뭐가 문제고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기 그만 보고 그만 봐 이거 그만 봐. 뭘 자꾸 쳐다봐. 그만 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주식은요 정말 꼼꼼하게 잘만 배우면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돈만 있다고 대가리 빳빳이 세우고 뭐 좋은 거 없어? 그러고 껐닥껐닥 거리다가는 집에 솥단지 젓가락 숟가락 다 팔아먹어야 끝나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명예퇴직에서 받아온 퇴직금 2, 3억 가지고 그거 가게밖에 못 얻어. 쓸데없는 거 프랜차이즈점이나 이런 거 하지 마요. 지금 아니에요. 외식업은 진입에 있어 눈에 보이는 장벽은 없지만 일단 들어서고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판을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로 너도 나도 앞다퉈서 외식업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정년퇴직 해가지고 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 있는 정말 희망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인생 정말 멋지게 함께 해볼 의향,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한 2주 격주로 해서요, 제가 대전 제 사무실에서 선착순 10명, 저를 뵙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바빠서 못 오겠다 싶은 분들은요, 그냥 오늘 기회 줍니다. 지금 4월인데 5월 달에는요, 이 가격을, 3개월을 한 250에서 300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좀 여러분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 인생이 후반전인데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입니다.